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요. 72세 되시는 김 할머니라는 분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칼륨 수치가 7.2가 나왔습니다. 정상은 5.0 이하거든요. 이 정도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에요. 담당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어르신 평소에 뭘 드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그냥 건강하려고 과일만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과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일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짜게도 안 먹고 과일만 챙겨 드셨는데 왜 신장이 나빠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그 할머니처럼 응급실에서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의학적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대한신장학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만성 심부전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37% 늘어났대요. 그 중에서 42%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 불명이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건강식 실천 중이셨대요. 본인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신장내과 외래 환자분들 식단을 조사해 봤더니요. 83%가 과일을 너무 많이 드셨대요. 그리고 91%는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믿고 계셨고요. 76%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과일을 드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에요. 자, 그럼 신장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주먹만 한 크기인데요. 우리 몸에 두 개 있죠. 이 작은 장기 두 개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큰 생수통 90개 분량이에요. 쓰레기는 골라내고 필요한 건 다시 보내고 칼륨이며 나트륨이며 수분 균형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쉬는 날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장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망가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간은 아프면 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심장은 두근거리면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신장은 조용해요. 아무 신호를 안 보내요. 둘째, 한번 망가지면 절대 다시 안 좋아집니다. 간은 70%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요. 그런데 신장은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셋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어요.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겨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나는 괜찮네? 하고 있을 때 이미 신장은 절반이 죽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드시던 그 과일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과일이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과일의 단맛, 과당이라고 하죠. 프럭토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과당은 달라요. 오직 간과 신장에서만 처리가 돼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간이 70% 처리하고 신장이 30% 처리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60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간 기능이 40%나 떨어져요. 신장 여과율은 매년 1%씩 계속 떨어지고요. 결과가 뭐냐면요. 과당이 신장에 몰리는 거예요. 간이 처리를 못하니까 신장이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이 과당이 신장에서 처리될 때 요산이라는 게 생겨요. 이 요산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신장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사구체 경화증이라는 병으로 진행되고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신장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건데요. 과당을 많이 먹는 그룹이 적게 먹는 그룹보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2.3배나 빨랐대요. 그리고 또 하나, 칼륨 문제가 있어요. 칼륨은 원래 좋은 영양소 맞아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게 독약으로 변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칼륨을 90% 이상 배출해요. 그런데 약한 신장은 50%도 못 빼내요. 배출이 안 된 칼륨은 어디로 가느냐? 혈액에 쌓입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5.5를 넘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6.0을 넘으면 부정맥 위험이 있고요. 7.0을 넘으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일은 칼륨 폭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한 번에 네 방향에서 신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첫째, 과당이 요산을 만들어서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둘째, 칼륨이 너무 많아서 배출하느라 신장이 힘들고, 셋째, 과당을 대사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해서 신장에 부담이 가고, 넷째,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신장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7세 되시는 김영희 할머니 사연입니다. 가명이에요. 이분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어요. 아침마다 과일 스무디 만들어 먹고, 점심 먹고 나면 과일 한 접시, 저녁엔 과일 샐러드 먹고, TV에서 과일 먹으라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과일 먹으라고 하시고, 그렇게 3년을 드셨대요.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어머님, 바로 병원 오셔야 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2가 나왔대요. 정상은 1.0 이하거든요.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신장 기능이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투석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하셨대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과일 많이 드세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던 게 나를 죽이고 있었다는 걸. 또 다른 분, 71세 박철수 할아버지 사연이에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단 거 대신 과일 드세요 그러셨대요. 그래서 밥을 줄이고 과일을 드셨대요. 특히 부드러운 과일로요. 이도 안 좋고 소화도 잘 안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한 개씩은 꼭 드셨답니다. 6개월 후에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밤에 소변도 자꾸 마렵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1년 후에 혈액 검사했더니 칼륨이 6.8이 나왔어요. 응급실로 바로 가셨죠. 심전도 찍고 칼륨 내리는 약 맞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어르신, 과일 많이 드셨죠?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이게 독이었대요. 또 한 분, 69세 최순자 할머니 사연입니다. 이분은 남편분이 신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후로 악착같이 건강을 챙기셨답니다. 과일은 매일 드셨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인터넷에서 독소 배출에 좋다고 봤대요. 그렇게 2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폐에 물이 찼대요. 신장이 물을 못 빼낸다고. 신장 기능이 20%밖에 안 남았대요. 말기 신부전 직전이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숨 쉬며 말씀하시길, 어머님, 과일 너무 드셨네요. 이분 말씀이 그때 알았더라면 이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투석 받으러 다니신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게요. 문제의 그 과일이 뭔지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과당 함량 최상위, 칼륨 함량 최상위, 부드러워서 많이 먹기 쉽고 노년층이 가장 선호하고 건강식 이미지가 강한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에이, 바나나? 바나나가 나쁘다고? 바나나는 좋은 거 아니었어? 네, 이런 반응 당연합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중간 크기 바나나 1개, 120g 정도 되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과당이 12g에서 15g 들어 있어요. 사과의 1.5배입니다. 칼륨은 420mg에서 450mg. 고칼륨 과일 중에서 탑 3 안에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먹는 방식이에요. 사과는 1개 먹는데 5분에서 10분 걸리죠? 씹어야 하니까. 그러면 포만감이 와요. 1개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바나나는요? 2분에서 3분 만에 먹어요.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포만감이 없어요. 그래서 1개 더 먹게 돼요. 결과적으로 바나나 2개 먹으면 과당이 24g에서 30g, 칼륨이 840mg에서 900mg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매일 아침 공복에 몇 년 동안 반복되면요, 신장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어요.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2022년 자료 보면요, 바나나를 하루에 2개 이상 드시는 그룹이 일반인보다 신장 기능 저하율이 2.1배 높았대요.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만성 신질환 환자분들은 바나나를 주의식품으로 분류해 놨어요. 칼륨 제한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나나를 일주일에 1번 이하로만 드시라고 나와 있어요. 하버드 의대 신장내과 연구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하루에 바나나 1개 이상 드시면 5년 후에 만성 신부전 발생률이 34%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지. 다음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바나나는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60세 이상이신 분. 신장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과당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칼륨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둘째, 혈압약 드시는 분. 특히 ACE 억제제나 ARB라는 약 드시는 분들. 이 약들이 칼륨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바나나랑 같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어요. 셋째, 당뇨약 드시는 분. 신장 부담이 이미 있으신 상태예요. 과당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져 있고 바나나 드시면 혈당도 갑자기 올라가서 신장 손상이 더 심해져요. 넷째, 이런 증상 있으신 분. 밤에 소변을 2번 이상 보신다. 아침에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식욕이 떨어진다. 이런 거요. 다섯째, 검사 수치 주의 필요하신 분. 크레아티닌이 1.2 이상이거나 사구체 역과율이 60 미만이거나 혈중 칼륨이 4.5 이상이면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라도 해당되세요? 그럼 바나나는 이제 조심 과일입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냐고요? 과일을 신호등처럼 3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빨간불 과일 위험합니다. 60세 이상은 주의하세요. 바나나가 최고 위험이에요. 과당 높고 칼륨 높고 많이 먹기 쉬워요. 멜론도 고위험입니다. 칼륨이 바나나보다 1.3배나 많아요. 수분도 많아서 신장에 부담 가요. 오렌지도 고위험이에요. 칼륨이 개당 350mg이나 돼요. 특히 주스로 만들면 더 위험해요. 키위도 주의 필요해요. 칼륨이 개당 300mg이고 과당도 높아요. 노란불 과일 주의하세요. 주 2회에서 3회 조금만 드세요. 사과는 중위험이에요. 과당도 중간, 칼륨도 중간이에요. 껍질째 먹으면 칼륨이 더 늘어나고요. 배도 중위험이에요. 수분이 많고 칼륨도 중간이에요.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포도도 중위험입니다. 과당이 높아요.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워서 조심하셔야 해요. 초록불 과일 비교적 안전합니다. 주 4회에서 5회 적당량 드세요. 딸기는 저위험이에요. 과당도 낮고 칼륨도 낮아요. 5개에서 6개 정도가 적당해요. 블루베리도 저위험입니다. 항산화 성분 많고 칼륨도 낮아요. 한 줌 정도 드시면 돼요. 자몽도 저위험인데요. 약 드시는 분은 확인하셔야 해요. 칼륨은 낮고 과당도 낮은데
일부 약이랑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복숭아도 저위험이에요. 중간 크기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통조림은 피하세요. 자, 이제 신장 지키는 과일 먹는 방법, 황금 원칙 7가지 알려드릴게요. 원칙 1번. 절대로 공복에 먹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속 편하라고 비타민 챙기려고 그러시는데 안 돼요. 공복에 과일 먹으면 과당이 너무 빠르게 흡수돼요. 그게 그대로 신장 부담으로 가요. 반드시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드세요. 밥 먹고 30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과일 조금. 원칙 2번. 하루에 한 종류 한 번만. 여러 과일 섞어서 먹지 마세요. 오늘 사과 먹었으면 다른 과일은 안 돼요. 내일 또 과일 먹고 싶으면 다른 종류로 드세요. 원칙 3번. 양을 철저히 제한하세요. 주먹 크기의 절반 이하만 드세요. 딸기는 5개에서 6개, 사과는 4분의 1개, 바나나는 3분의 1개, 그것도 정말 먹고 싶을 때만요. 원칙 4번. 형태를 주의하세요. 주스는 절대 안 돼요. 최악이에요. 스무디도 위험해요. 말린 과일도 안 돼요. 칼륨이 농축되어 있어요. 통과일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원칙 5번. 위험한 조합 피하세요. 과일에 우유 넣지 마세요. 과일에 요거트 넣지 마세요. 과일에 꿀 넣지 마세요. 과일에 시리얼 섞지 마세요. 이런 거 당 폭탄이에요. 신장한테 최악이에요. 원칙 6번. 타이밍 지키세요. 과일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먹고 1시간 뒤에요. 피해야 할 시간은 아침 공복, 저녁 8시 이후, 운동하고 바로 직후, 잠들기 전이에요. 원칙 7번. 증상 모니터링 하세요. 과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다, 소변 횟수가 늘어난다, 다음날 붓는다, 피곤하다. 이런 증상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신장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크레아티닌이 1.0에서 1.2 정도면 과일 드셔도 돼요. 다만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바나나랑 멜론은 조심하시고 하루에 한 번 조금만 드세요. 1.2에서 1.5 사이면 과일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칼륨 높은 과일은 제한하시고 주 3회에서 4회로 줄이세요. 양도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1.5에서 2.0 사이면 칼륨 낮은 과일만 드세요. 주 2회에서 3회로 줄이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 상담 받으세요. 바나나는 완전히 끊으셔야 해요. 2.0 이상이면 과일을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해요. 주 1회에서 2회 아주 조금만 드시고 영양사 선생님 상담 필수예요. 대부분의 과일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수치들 알려드릴게요. 크레아티닌은 3개월마다 확인하세요.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하는 것도요. 혈중 칼륨, 요산 수치, 소변에 단백질 나오는지도 확인하셔야 해요. 수치가 나빠지는 징후는요. 크레아티닌이 3개월 동안 0.2 이상 올라가거나 GFR이 10% 이상 떨어지거나 칼륨이 4.5 이상 나오거나 소변에 단백질이 계속 나오면 바로 신장내과 가보세요. 과일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신장 지키는 전체 생활 습관 말씀드릴게요.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물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밥 먹을 때 물 많이 마시면 소화 방해되고요. 자기 1시간 전에는 물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게 돼요. 식단도 조절하셔야 해요. 단백질은요,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 부담이에요. 하루에 본인 체중 1kg당 0.8g 정도만 드세요. 70kg이시면 56g 정도요. 고기는 한 끼에 100g 이내로 드세요. 소금은 하루에 5g 이하, 티스푼 1개 정도만요. 국물 요리 조심하시고 간장이나 된장도 조심하세요. 가공식품은 피하시고요. 당도 조심하세요.
과일로만 당을 섭취하시면 안 돼요. 흰 쌀밥도 제한하시고 과자나 빵도 줄이세요. 인공 감미료도 조심하셔야 해요. 약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주의해야 할 약들이 있어요. 진통제,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거요. 특정 항생제도요. 소화제 중에도 일부 있고 영양제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칼륨이나 마그네슘 들어간 거요. 의사 선생님 상담 없이 약을 추가로 드시면 안 돼요. 건강보조식품도 신장내과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약을 여러 개 드시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운동도 적당히 하세요. 좋은 운동은요, 걷기가 제일 좋아요. 하루에 30분씩요. 수영도 좋아요. 관절에 부담이 적거든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고요. 자전거도 무리하지 않게 타시면 좋아요. 피해야 할 운동은요, 고강도 근력 운동이요. 마라톤 같은 장시간 운동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운동도 안 좋고요.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서 하는 운동도 피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신장 적신호 이런 증상 있으면 즉시 병원 가셔야 해요.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응급실 가세요. 소변이 거의 안 나와요. 12시간 이상 안 나오면요. 온몸이 심하게 붓고 숨이 차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요. 너무 피곤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요. 계속 토하고 메스껍고요. 이러면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해요. 일주일 안에 병원 가셔야 할 증상도 있어요. 소변 색깔이 진하고 거품이 많아요. 밤에 소변을 3번 이상 봐요. 아침 부기가 점점 심해져요. 식욕이 계속 없어요.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이러면 신장내과 예약하세요. 정기검진이 필요한 경우는요. 가끔 다리가 붓고요. 밤에 소변을 1번에서 2번 봐요. 피곤하긴 한데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60세 이상이세요. 이러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사 받으세요. 매일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소변 색깔을 보세요. 맑은 노란색이 정상이에요. 소변에 거품 좀 생기는 건 정상인데 너무 많으면 문제예요. 소변 횟수도 세어보세요. 낮에는 4번에서 7번, 밤에는 0번에서 1번이 정상이에요. 일주일에 1번은요, 아침에 체중을 재보세요. 갑자기 늘어나면 부종이 있는 거예요. 양말 벗었을 때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지 보세요. 눈꺼풀이 붓는지도 확인하세요. 한 달에 1번은요, 혈압 재시고 체중 변화 추이를 보시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돈 이야기 해볼게요. 현실적으로요. 신장이 망가지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투석 받으시면요. 혈액 투석은 주 3번 필수예요. 한 달에 12번이죠. 한 번에 약 15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이 5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60만 원, 1년에 720만 원이에요. 복막 투석은요. 매일 4번 하셔야 하고 소모품이 계속 필요해요.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600만 원이고요. 이게 평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야 돼요. 신장 이식은요. 수술비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고요. 정기 검사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고요. 합병증 관리는 별도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대기 기간이 평균 5년이에요. 60세 이상은 사실상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어요. 시간이요. 투석하러 병원 왕복하는 시간, 투석하는 시간이 한 번에 4시간이에요. 주 3번이면 주 12시간 이상 걸려요. 삶의 질도 떨어져요. 여행 제한되고요. 식단이 극도로 제한되고요. 사회활동 축소되고요. 가족들한테 부담되고요. 정신적 고통도 있어요. 우울증 발생률이 60%예요. 가족 관계에 스트레스 생기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런데요, 예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 조절하는 데 드는 비용은 0원이에요. 시간은 5분, 식단 체크하는 거요. 효과는요? 신장 질환 위험이 40% 줄어들어요. 정기 검진은요,
1년에 10만 원 정도 들어요. 시간은 1년에 2시간이고요. 효과는요? 조기 발견하면 90%는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현명합니까? 자, 제가 20년 동안 신장내과 하시는 선생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가 20년간 신장내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신장이 50% 망가진 상태에서 처음 병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어보면 항상 비슷합니다. 건강하게 살았는데요? 과일, 채소 많이 먹었는데요? 그럴 때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선생님 말씀이요. 선생님들이 과일 먹으라고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말 안 해준 거죠. 바나나 하나가 뭐가 문제냐고요? 하루에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매일 3년, 5년 먹으면요? 신장은 조용히 무너져요. 선생님이 환자분들께 늘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신장은 은행 예금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찾았으면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그런데 신장은 다시 입금이 안 됩니다. 예방이 답입니다. 지금 아는 게 답입니다. 실제로 신장내과 외래 환자 1,000명을 분석해 봤더니요. 78%가 과일을 너무 많이 드셨대요. 그 중에서 62%는 바나나를 매일 드셨고요. 89%는 칼륨 제한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94%는 과일을 제한해야 하는지 몰랐대요. 모두가 몰랐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0일 플랜 알려드릴게요. 1주차는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과일 종류를 노트에 적으세요.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측정해 보세요. 언제 먹는지 시간도 체크하세요.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주차는 줄이는 거예요. 바나나, 멜론 같은 고위험 과일은 중단하세요. 과일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공복에 먹는 거 중단하세요. 식후로 시간을 바꾸세요. 3주차는 조절하는 거예요.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저위험 과일로 바꾸세요. 하루에 한 번 한 종류만 지키세요. 주먹 절반 크기만 지키세요. 몸 상태를 계속 확인하세요. 4주차는 습관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패턴을 완전히 정착시키세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병원 검진 예약하세요.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당장 냉장고 가서 할 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하세요. 냉장고 과일 바구니 열어보세요. 바나나 있어요? 멜론 있어요? 두 번째, 결정하세요. 오늘부터 이 과일은 매일 먹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3분의 1개만 드세요. 세 번째, 대체하세요. 대신 살 과일은 딸기, 블루베리, 작은 사과예요. 네 번째, 기록하세요. 달력에 오늘 날짜 적으세요. 과일 조절 시작일이라고요. 성공하시려면 팁이 있어요. 첫째, 가족들한테 말하세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나 이제 과일 조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대체 간식을 준비하세요. 과일 먹고 싶으면 견과류 조금, 삶은 계란, 방울토마토 5개로 대신하세요. 셋째, 외식할 때 조심하세요. 식당에서 후식 과일 나오면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하시거나 한 조각에서 두 조각만 드세요. 넷째, 명절이나 모임 대비하세요. 과일 접대 많은 날은 미리 계획 세우세요. 오늘은 딸기만 5개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요. 이 영상 보고도 그래도 과일인데 괜찮겠지 나는 아직 건강한데 뭐 설마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바나나 드세요. 3년 후에 건강검진에서 전화 와요. 5년 후에는 병원 복도를 오가면서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은요. 이 영상 보고 이거 심각하네 당장 바꿔야겠다 가족들한테도 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과일 섭취를 조절하세요. 3년 후에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는 말 들으세요.
5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손주들하고 놀아주세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장은 두 번째 기회를 안 줘요. 망가지면 끝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방은 간단해요. 과일 조절. 이게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엄마, 아빠 이거 꼭 보세요. 바나나 매일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요. 여러분 형제 자매한테도 보내세요. 우리 부모님 과일 체크해야 해 하면서 함께 식단 관리하세요.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보내세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 SNS에 공유하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아야 해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의 투석을 막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공유는 1초예요. 하지만 그 1초가 누군가의 10년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 핵심 5가지만 정리할게요. 첫째, 바나나는 신장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특히 매일 드실 때, 특히 공복에 드실 때요. 둘째, 과일도 조절이 필요해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종류 한 번 조금만 드세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요. 셋째, 신장은 조용히 망가져요. 증상 없이 진행돼요. 50%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나요.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아요. 넷째, 예방이 최선이에요. 투석은 한 달에 60만 원, 과일 조절은 0원이에요.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쉬워요. 지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섯째,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냉장고 가서 바나나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과일 섭취 조절하세요. 가족들한테 알리세요. 당장 할 일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은요, 냉장고 과일 체크하시고 고위험 과일 먹는 거 중단하시고 가족들한테 정보 공유하세요. 이번 주는요, 과일 먹는 패턴을 바꾸시고 저위험 과일로 바꾸시고 몸 상태를 계속 확인하세요. 이번 달은요, 병원 검진 예약하시고 신장 수치 확인하시고 장기 식단 계획 세우세요.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자주 드세요? 두 번째 질문. 이 영상 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뭐예요? 세 번째 질문. 오늘부터 뭘 바꾸시겠어요? 이 영상을 본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정보 공유하세요. 오늘 바나나 안 먹었어요. 3일째 과일 조절 중입니다. 엄마께 영상 보여드렸어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병원에서 갑자기 결정되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 시작돼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아요.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돼요. 하지만 예방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을 만들어요. 가족의 미래를 바꿔요.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장이 여러분께 보낸 신호예요. 이제 나를 좀 챙겨줘, 이런 신호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과일 하나 조절하는 것부터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려요. 신장, 간, 심장, 당뇨 모든 정보, 어르신 맞춤 건강관리법 다 알려드려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한테 이 정보가 전달돼요. 알고리즘이 더 많이 추천해줘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어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신장 건강 시리즈 계속돼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려요. 공유 잊지 마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예요. 우리 부모님, 형제, 친구들한테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를 살려요. 다음 영상 예고할게요. 이 채소가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채소의 진실, 시금치하고 케일에 숨겨진 위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신장 회복시키는 기적의 식단, 이미 나빠진 신장 수치 개선하는 방법, 30일 신장 회복 프로젝트 실제 환자 사례하고 결과 다 보여드려요.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 가족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바라요. 건강은 선택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